자, 여러분들 이번에 만나보실 내용은 무리함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유리함수, 뭐 2차 함수, 1차 함수 많은 친구들의 이름을 좀 들어봤을 텐데, 뭐 1차 함수는 y는 1차식, 2차 함수는 y는 2차식, 유리함수는 y는 유리식. 그러니까 얘는 y는 무리식.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무리식이라고 하는 게 루트 포함한 식이었으니까 여기 뭐 책에 잠깐 보시면 202쪽에 이런 친구들을 막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뭐 y는 루트 x 플러스 1이라든가 y는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라든가 y는 x 제곱 플러스 2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전부 다 y는 x에 대한 무리식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리함수라고 부르겠구나, 뭐 이 정도의 추측은 좀 가능하실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근호가 들어가다 보니까 방금 전에 배웠듯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대응되는 값을 얻어야 돼요. 함수의 뜻 알고 계시지, 그치?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저기다가 뭐 마이너스 3 이런 걸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는 허수야. 실수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이제 실수에서 실수로의 함수, 뭐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수가 나오면 어쨌든 뭐 이 흔히 실평면이라고 하는 실수를 다루는 이 좌표평면에 표현할 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리식에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이 x는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더라. 마찬가지로 1-x 제곱도 이런 조건, 뭐 얘는 다 되겠죠. 뭐 이런 조건들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 이게 결국 x의 범위가 되기 때문에 얘들이 정의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넘겨 볼게요. 우리 한번. 자, 우리 203쪽을 한번 볼까? 203쪽을 한번 보시면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있죠. 다음 무리함수의 정의역을 구하라. 방금 얘기한 대로 근호 안에 있는 저 식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 수 있는 그런 x 값들의 모임을 저 무리함수의 정의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1번. 자, 어플리케이션 57번에 대한 얘기고, 자, 1번에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주어져 있어. y는 x에 대한 무리식이니까 무리함수가 맞는데, 자, 여기서 나 정의역 구하고 싶으면 자, 이런 거 만족시키는 x 값들의 모임을 구해주시면 되더라. 그래서 당연히 x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만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정의역의 표현은 조건제시법으로 하셨던 거 맞죠? 집합. 그치?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정의역은 x바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y는 루트 2x 플러스 3 마이너스 1. 자, 어쨌든 내가 정의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죠. 왜냐면 루트 안쪽만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는 거니까 내가 확인할 곳은 어디다?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저 뒤는 별로 관심이 없어, 정의역에 대해서는. 그지?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답을 적을 땐 당연히 뭐 이와 같이 조건제시법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될 테니까 x바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의역을 써주시면 되겠죠. 뭐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 다음 3번은 y는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이야. 자, 마찬가지구나. 저 루트 바깥에 마이너스 뭐 이런 거 관심이 좀 없고요. 4 마이너스 x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x들을 찾자. 그럼 이 2차 부등식을 내가 풀어줄 것인데, 이 앞에 2차항의 개수가 음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2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주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자.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음수를 곱했으니까 얘가 0보다 작아진다는 거야. 부동항이 반대로 바뀐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럼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자, 옛날 생각 좀 해보면 싹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은 요쪽 범위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될 것이며 얘를 정의역으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다?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57번에 나오는 저 친구들이 우리가 앞으로 다룰 무리함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무리함수는 그럼 뭐다? y는 x에 대한 이 무리식 이렇게 표현된 것들을 무리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나는 정의역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 함수의 정의역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출발은 여기서부터 하도록 할게. 자,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루트 x라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루트 x를 생각을 해보고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걸 보고서 화들짝 놀라면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 경우에는 정의역 설정을 잘해주면 돼. x가 만약에 음수야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는 양수로 만들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이 되는 거고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잘은 모르지만 이 친구들의 정의역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방금 배운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찍힐지도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는데 정의역 이야기는 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얘는 그냥 저기로만 쓸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자, 이렇게 정의역이 보이죠, 그렇죠? 루트 안에 있는 부호만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 내가 하나씩 좀 대입을 하면서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생겨먹었는지를 좀 알아보자는 거야. 자, 빵을 대입해보자. 빵 콤마 빵 여기 이렇게 찍힐 거야. 그리고 1을 집어넣자. 1 콤마 1에 찍힐 거예요. 2를 집어넣어보자. 그러면은 2 콤마 루트 2가 되는데 루트 2라고 하는 거는 2보다 좀 작아. 1.4밖에 안 돼요, 그렇죠? 1.4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이 정도의 점이 또 찍힐 것이고 3일 때는 이렇게 해서 1.7 정도에 찍혀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것 같아. 증가는 하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하는 양이 처음엔 이만큼 갔다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하지만 계속 증가하는 형태이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다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내가 0을 넣으면 0,0 지나는 건 맞거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1 여기를 지날 것이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4. 그래서 이건 방향만 바꿔서 이렇게 가는 애가 되겠죠. 맞습니까? 저렇게 이제 찍어보는 거야. 찍어. 그럼 세 번째, 나 똑같이 그릴 거거든. 근데 이건 또 어떤 걸 생각하실 수 있냐면 우리 고등수학 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얘는 사실 마이너스 y 루트 x 이런 거거든. 등식의 형태로 봤을 때, 그치? 그러면 얘랑 비교를 했을 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단 말이야. 마이너스 y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누구의 대칭? x축 대칭이란 얘기예요. 사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정도는 우리 짐작할 수가 있거든. 근데 직접 집어넣어봐도 상관없지. 자, 0 넣었어. 0,0이야. 1 넣었어. 1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그치? 2 넣으면 2,1.4 정도 나올 텐데 얘도 이렇게 해서 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다음 마찬가지 이것도 얘랑 똑같은데 x축 대칭일 테니까 뭐 직접 찍어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들을 쭉 살펴봤더니 어느 점에서 출발을 해서 방향을 잡고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 스타트 포인트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 이 스타트 포인트와 어느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냐. 자, 이것만 잘 보시게 되면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랑 또 비교를 해봐야 될 게, 자, 난 이번엔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까? y는 루트 2x. 자,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보게 되면, 자, 얘랑 비교를 좀 해볼까요? 얘랑 비교를 좀 해볼게. 자, 어차피 0,0 출발은 똑같은 것 같아. 근데 1을 집어넣었을 때 루트 2니까 1보다 좀 더 위쪽에 찍히죠. 1보다 만약 1,1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쯤 찍혀서 얘는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저 안에 있는 x의 개수가 커진다면 얘는 y축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냐는 거지. 이런 거는 충분히 관찰이 가능한 부분이지, 그치? 내가 바꾼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도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조금 더 y축에 가깝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절대값, 이게 뭐 이 표현을 하겠지만 절대값 a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지만은 걔가 커지면 얘는 y축에 가까운 그래프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본적인 애들이 되겠고 여기다가 자, 이런 거지. 나는 이 그래프들의 이름을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요. 루트 x, 그냥 무리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다. 저 a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쭉 이제 여러 가지 숫자를 가질 수 있겠지, 그렇지? 자, 이 상황에서 항상 우리가 이거 배우고 나면 뭐 배운다고 했냐면은 평행 이동이란 걸 배운다고 그랬어. 그래서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시켜준다고 하면, 저 자체만 보면 우리 도형의 이동 파트의 힘을 빌려서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맞아요. x 대신에 x 빼기 p, y 대신에 y 빼기 q 대입해서 y는 어쩌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자,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스타트 포인트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뭐냐, 이 안쪽을 빵을 만들면 돼요. 그지? 빵을 만들면 나머지도 결정이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얘는 항상 x가 p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게. a는 양수, 이 경우에 x는 p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그래야지 루트 안쪽을 플러스로 만들 수 있어. 0보다 크거나 같게. 그치? 그러면은 얘가 0이 나올 때를 생각을 하면 x가 p가 되면 얘는 무조건 y좌표는 q가 되는 거 맞니? 그죠? p면 q, x의 p 대입하면 무조건 q,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거 p, q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뭐 p랑 q가 둘 다 양수여서 뭐 이런데 p, q가 있다고 하자. 자, 이렇게 되면 a가 양수면 이 경우니까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치? 여기서 출발해서 내가 스타트 포인트 결정하고 방향이 어디로 뻗어나가는지만 보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구조가 양수면 이렇게, 음수면 이렇게, 바깥에 마이너스 있으면 아래쪽으로, 바깥에 마이너스 있으면 아래쪽으로, 네 가지 형태가 결정이 되는 거였어. 그럼 얘는 a가 내가 플러스인 상황이라고 보자 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갈 거야. 오른쪽으로 가시면서 루트 바깥쪽에 플러스가 있는 거지? 루트 바깥쪽에 플러스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어느 쪽으로? 위쪽에서 움직여질 것이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이렇게 스타트 포인트랑 방향만 잘 체크하시면 이거 그리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게 됐으니까 해석을 좀 해보자고. 해석을 좀 해보면 뭐 이걸로 바로 갈게요. 이걸로 바로 가면 당연히
정의역은 뭐겠어?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는 x는 p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애들이겠지. 이렇게만 그려질 거니까. 근데 물론 이제 a가 음수여서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또 바꿔서 써주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이게 방향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이렇게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여러분들 잘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고, 이 그래프에 대한 거야 지금. 그러면 치역은 요 Q 밑으로는 그래프가 안 그려지잖아, 그렇지? 그럼 치역은 뭐야? Q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 절대값 A가 커지면 얘는 X축으로 부터 멀어진다. 자, 이런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대1 대응이니까 뭐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책을 한번 다시 보자. 203쪽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는 그 2번 해놓고 이름 자체가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얘를 정리를 하면 이런 거지. 여기 1차식이에요. ax 마이너스 ap. 그래서 이 표현을 ax 플러스 b라고 쓰신 거고, 그리고 플러스 c, 뭐 무리함수의 뭐 일반형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a로 묶어가지고 저 기본적인 그래프에서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시켰는지 찾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야 스타트 포인트가 결정이 되고 어느 쪽으로 그래프가 뻗어 나가는지까지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쪽에 y는 루트 ax의 그래프에 성질 해가지고 방금 했던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스타트 포인트가 0,0인 것이고, 그렇지? 이 그래프를 본다고 하면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치역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 그래프를 보면 정의역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해석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 거지. 여기서 묻는 게 몇 개 없잖아. 정의역이 뭐냐, 치역이 뭐냐, 스타트 포인트가 뭐냐, 뭐 이런 것들만 묻고 있다는 거죠. 자, 넘겨보자. 204쪽으로 넘겨봅시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 똑같이 나오지. y는 중간쯤에 있습니다.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정의역이 뭐 난 이 경우로 일단 얘기를 한 거니까 p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되겠고, 치역이라고 하는 건 q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되면서 스타트 포인트는 p, q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그려 봅시다. 자, 52번. 자, 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이거거든. 그럼 먼저 체크하실 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있으면 a로 묶어서 쓰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여? 스타트 포인트라고 하는 게 2분의 3, 마이너스 1이구나. 자, 요게 보이죠? 맞아요. 2분의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저 루트가 빵이 돼 버리고, 그 다음에 저 옆에 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텐데, 당연히 저거보다 작은 애들은 없을 테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고. 2분의 3, 뭐 마이너스 1이다 여기라고 얘기를 하자. 자, 그럼 살펴봤더니 요 a라는 게 음수야. a가 음수면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지. 맞아요. 왜냐면 a가 음수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음수들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프가 왼쪽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요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냥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애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뭐 살펴보면 내가 0 집어넣어볼까? y절편 0 넣으면 루트 3 빼기 1이니까 한 0.7 정도 돼서 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이런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야.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는 뭐 0, 루트 3 마이너스 1 정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고,
당연히 뭐 x절편도 체크 구하라고 했으니까 체크를 할게요. 자, y에다 0 집어넣으면 y에다 0 집어넣으면은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1 이거니까 x는 1이다. 그래서 여기 좌표가 1,0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그래프 그릴 때 이제 주요 점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 편이니까 스타트 포인트 x절편, y절편 정도는 체크를 해놔봤어. 그래서 찾는 게 정의역은 이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니까 쓸 때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이고, 치역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 아래쪽으로 가는 없잖아.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치역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방금 구했던 대로 우리 x절편이라고 하는 건 1이 되겠고 y절편이라고 하는 건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정리 가능하십니다. 그치? 다음 두 번째, 역함수 좀 구해보시고 그리고 그 그래프를 좀 그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리함수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던 시절에는 유리함수는 그냥 공식으로 외워서 하시면 편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얘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자리 바꿔. 루트 마이너스 2y 플러스 3. 자, 이렇게 x랑 y를 자리를 바꿨어요. 역함수를 구하려면 x랑 y 자리 바꾼 다음에 다시 y에 대해서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정리를 좀 해서 2항에서 제곱 뭐 이렇게 될 거야. 2항에서 제곱할 거니까. 그러면 뭐 마이너스 2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되고 y는 이렇게 될 거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항상 정의역을 명시를 해주셔야 돼. 우리가 앞에 함수 파트에서 역함수를 배우던 시절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정의역이 역함수의 관계에서 치역이 되고 치역이 정의역이 되는 이런 관계가 있었던 걸 까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냥 간단히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원래 함수의 정의역은 1, 2, 3이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의 치역은 A, B, C였겠지만 역함수는 우리가 거꾸로 쏘는 걸 생각한다고 그랬잖아. 거꾸로 쏘는 거. 그래서 이 역함수에 입력이 되는 친구들이 A, B, C가 되는 거다 보니까 결국 원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이걸 꼭 까먹으시면 안 돼. 그리고 저걸 적어주지 않으면 틀려요. 그러니까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쪽에서 치역이 이거였어. 그러면 여기 써 있었던 이 치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와서는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역함수를 구하실 때 이렇게 완벽하게 적어주셔야 된다. 저 x의 범위 정의역을 꼭 적어주셔야 되는데 저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원함수의 치역이더라. 이거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렇게 해놓고서 째를 그리라고 했는데 사실 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여기다 그려도 괜찮은 거지. 여기다 그리면 여기에 누가 이게 지나갈 거야? y는 x라고 하는, 잘못 그렸네. 얘가 지나가면서 당연히 저기에 뭐가 돼야 돼? 저기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 자체도 y는 x 대칭이 될 테니까 여러분 당연히 생각 안 하셔도 스타트 포인트는 마이너스 1, 2분의 3 뭐 이런 데 있게 될 거예요. 뭐 좀 정확하지 않는다고 해도 뭐 느낌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것들도 다 저기 된 거야. 여기 0,1로 갔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루트 3 마이너스 1, 뭐 0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다. 그림은 여기다 같이 그리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저 두 개가 저 y는 x 그래프의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정리 가능하시겠죠?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뭐 정의역 당연히 이대로 정의역과 치역은 바뀌는 관계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이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그리고 x절편이 y절편이 되고 y절편이 x절편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 문제 연습할 거야. 우리 58번 어플리케이션으로 내려갑시다. 다시 한 번 연습할게요. 자, 다음 문에 답하여라.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x절편, y절편 구하여라. 방금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먼저 할 일 이렇게 좀 바꾸자는 거였죠. 왜? 우리는 스타트 포인트 먼저 찾아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좀 바꿔주자, 이런 얘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릴 때 자, 마이너스 2, 3을 찾았을 거야. 하나, 둘, 셋 해서 자, 여기가 스타트야. 그죠? 저기가 스타트일 거예요. 저기가 스타트면서 자, A가 양수니까 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루트 바깥쪽이 양수니까 위에서 움직일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그치? 뭐 디테일하게 안 그래도 그냥 모양이 저런 식으로 갈 거다. 어쨌든 스타트 포인트와 이 방향만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되더라. 자, 그래서 또 이제 필요한 것들 체크를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니까 나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치역이라고 하는 게 3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여기 보면 그래프 어디로 그려지는지 당연히 얘보다 큰 쪽에서만 그려지고 얘보다 큰 쪽에서만 그려져요. 그다음에 체크할 거, x절편 존재하지 않지, 안 만나죠. x랑 만나지 않고요. 그리고 y절편 구하고 싶으면 0 집어넣어 보니까 2, 2, 4 더하기 3. 그래서 y절편은 7이더라.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사실 0,7이구나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이게 1번에서 묻는 내용들이 됩니다. 1번에서 저런 것들을 물어봤어. 자, 다음에 우리 2번 역함수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자. 역함수 구하는 거 아까 x랑 y랑 뒤집자고 그랬어요. x 2y 플러스 4 그리고 플러스 3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거야. x랑 y랑 뒤집었어요. 자, 그 다음 2항에서 2배, 2배가 아니라 2항에서 제곱.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4 2y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거야. 그렇죠?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걸 2항 시킨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얘가 16이니까 뭐 8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과 같이, 그리고 y는 8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8분의 7 이렇게 쓸 건데 여기까지만 쓰면 답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치? 자, 뭘 체크를 해주자? 요 새로운 역함수, 이 역함수의 정의역을 체크를 할 것이고 그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맞죠? 그 치역을 보고서 여기다가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걸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야. 이 체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저거 꼭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 그릴 때도 우리는 뭐 이런 거였지. 여기에 y는 x라고 하는 여기다 그리면은 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자, 저 친구가 여기에 대칭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스타트 포인트가 3,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3,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바뀌더라. 그리고 당연히 y절편이 x절편이 될 테니까 여기에 뭐 7,0이라는 점이 이렇게 존재를 해서
우리 역함수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지 아이고 안 지나요 대충 그랬더니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맞습니까? 이렇게 항상 역함수 그래프를 생각할 때는 y는 x라는 직선을 써 두신 다음에 저거로 접으면 딱 접힐 수 있도록 대칭되도록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 하나 더 볼 건데요. 자, 무리함수 y는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고 r이 0보다 큰 경우, 자 이렇게 볼 건데, 자 얘를 보면 어쨌든 무리함수인 거 맞죠? y는 x에 대한 무리식. 그럼 내가 먼저 찾고자 하는 건 뭐였어? 저 안쪽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이게 먼저였단 말이야.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 먼저 찾을 거야. 역시나 x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좀 바꿔줄 거고요. 그럼 얘는 뭐가 돼? x 플러스 r, x 마이너스 r.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니? r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상수일 거니까, 그치? 숫자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리고 저 친구를 유심히 보시면 양변 제곱을 한번 해봐. y 제곱은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거든. 어서 많이 봤던 거죠. 내가 얘를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 쟤를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r 제곱 이렇게 나와서 요거는 뭐였더라?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r인 원을 의미하고 있던 거야. 맞습니까? 근데 그 원 중에서 이렇게 양수인 부분만 떼겠다는 거야. 루트를 취했거든. 그러면은 분명히 제곱해서 저게 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우리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을 텐데, 지금 요 루트 바깥에 플러스만 붙어 있으니까 실은 얘는 그려보시게 되면, 자 원래는 이랬다는 거야. 원래는 이런 원이었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이런 애였을 텐데, 지금 여기 중에서 이 밑을 잘라낸, 이렇게 없앴어. 왜냐면 이거 x에 대한 내가 여기 범위 안에 어떤 수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함수값은. 그래서 그려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반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게 뭐다? 반원이 됐더라.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만약에 저 루트 바깥쪽에 마이너스 있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x에 뭘 집어넣든지 간에 무조건 음수 나오는 거 맞지, 그치? 그때는 x축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반원이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루트 바깥에 플러스다 보니까 내가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양수더라. 그래서 x축 위쪽으로 그려지는 이런 반원이 될 것이고, 만약에 루트 바깥쪽에 마이너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얘는 음수로 그려질 테니까 이 x축 아래쪽에 그려지는 반원이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려놓고서 직선과의 위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거 따지는 문제들을 다뤄볼 텐데, 일단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